생활 속 다양한 사건 사고를 법으로 풀어보는 법에 관한 상식 법 알려주는 여자 법무법인 포인의 조소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물건이 깨졌다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예.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에 더해서 네. 들고 있는 물건이 훼손됐다고 주장해서 합의금을 더 받아내는 방식인데요. 기존 수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훼손된 물건의 배상금 및 위로금까지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이제 일부러 본인이 피해자가 돼서 이제 돈을 막 협박해서 많이 받아내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부산과 경남 인근에서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 들고 있던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면서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남성은 양복을 입은 상주 차림으로 사전에 CCTV가 없는 곳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건데요. 예. 사고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면 가짜로 만든 사망 진단서를 보라는 듯이 떨어뜨리고 네. 부모님 유골함이다. 지금 화장하러 가던 중이었다면서 울먹이며 깨진 사기 그릇을 들어 보이면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네. 접촉 사고로 깨졌다고 주장한 유골함은 이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었고 또 차에 부딪힐 때 부상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보호 장비까지 팔에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 합의금을 떠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죠. 예.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 척은 해야 되는데 너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치긴 또 싫고. 보호 장치까지 해서. 아니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다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깜짝 놀랐겠지만 유골함이 그쵸. 깨졌다고 하니까 뭐 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진짜 네, 당황스럽겠어요. 맞아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러한 수법으로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예. 1년간 집계된 피해 사례만 11건에 달했는데요. 경찰 교통사고 수사팀이 유사한 사고가 접수된 것을 파악하고 예. 고의 교통사고로 판단해서 추적해 오다가 덜미를 잡은 것이죠. 결국 이 남성은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유골함을 동원한 그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네.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2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위료비나 치료비를 뜯어낸 만큼 사기 혐의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참 나쁜 사람이네요. 이게 또 뭐 사고가 이렇게 막 크게 나는 그런 사고도 아니고 하다 보니 뭐 신고하지 않고 처리를 그냥 간단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큰 금액은 아니니까 또 일부 운전자들은 또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고자 네. 하니 뭐 합의금 지불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도 역시 사건 당시에 이 남성을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모님 유골함을 깼다는 그 미안함이 컸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또 소액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런 사기범들이 후에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예. 이런 경미한 사고라도 네.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런 의심이 들면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경찰 신고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는 맞아요. 것이 좋겠군요. 이렇게 만약 이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 법적인 합의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정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합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우선 있게 되겠죠. 첫째로 이 합의와 관련해서 형사 합의는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그 피해자의 선처가 담긴 형사 합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저희 형사 절차를 좀 살펴보면 네. 경찰에서는 이제 사건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검찰로 이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사가 뭐 불기소, 뭐 벌금형의 약식 기소나 정식 기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소를 합니다. 네. 이 정식 기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판에 기소가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네.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3심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있는데요. 예. 이 형사 합의는 뭐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뭐 법원 단계에서 각각 가능한데, 그렇죠. 그니 경찰 조사 시에는 경찰관이 형사 합의를 하라면서 뭐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예. 근데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형사 합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그 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그 뭐 1심 판결 전에 구속 여부 등이나 처벌 수위가 1차적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네. 또 공소기각 판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급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1심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불구속이 된다면 굳이 형사 합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그다음 형사 합의는 그렇고요. 민사는 저희가 어떤 걸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민사 합의는 네. 민사 합의 시에는 소멸시효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 가해자, 뭐 운행자 이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가 난 불법 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네. 이를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점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네. 오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또 후유증이 많이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새로 발생된 손해나 확대 손해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예, 이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고려해서 시효가 네. 끝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뭐 또 그 외에 챙겨야 될 거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합의 시에는 후유증 확인이 중요한데요. 네. 무엇보다도 부상을 입어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충분하게 적극적인 이런 치료를 받잖아요. 그 치료를 그 부상 부위를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예. 이런 후유증을 살펴서 민사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장애 부위별로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가 또 각각 다를 텐데요. 뭐 네. 가령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뭐 뇌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최소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후유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네. 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를 후유를 고려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뭐 가해자인 경우에 또 이제 뭐 중재하시는 분은 좀 빨리 그냥 합의하세요. 뭐 더 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을 반드시 좀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는군요. 후유증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합의를 해봤으면 뭐 특약사항을 두지 않았을 경우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교통사고 기록도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이 오랫동안 만약에 치료를 한 이후는 만약에 민사 합의를 한다면 그 관련 자료가 없어질 수 있어서 미리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하는데요. 그래요? 통상 교통사고는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사건에서 과실판단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 형사 기록으로 보면 자료들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가령 가해자가 형사 판결에 가서 만약 뭐 유죄 등의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사 기록이 보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불기소가 되거나 이런 다른 이외의 사유들로 금고 이상의 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보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록이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된 이후에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기록이 없어지게 되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미리 잘 챙겨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을 또 잘 챙겨 놓는 것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6196 애청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혹시 과실 비율로 범칙금이나 벌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신고는 신고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포인의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